과음하지 마세요. 학기 끝났다고 알겠죠? 적당히 먹어. 자, 미분법 드디어 첫 단원에 들어갑시다.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래서 미니멈 오늘 미분계수는 완벽하게 끝낼 예정. 알겠지? 도함수가 뭔지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평균 변화율이야. 얘들아, 혹시 평균 변화율 기억나니?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물리로 돌아갑시다. 평균 속도 기억나니? 뭐분의 뭐하지 평균 속도? 처음 속도 더하기 뭐야 그게? 그거는 2로 나누는 건 그건 등가속도 운동. 일반적으로 평균 속도라고 하면 뭐야? 그냥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치? 큰일 났네. 자, 평균 변화율은 뭐 기하적 의미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점 사이의 직선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일정한 간격에서 얼마만큼 함수값이 변했나 그걸 물어보는 게 평균 변화율. 그래서 뭐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가정하고 할게. 그냥 fx가 다음처럼 생겼다고 합시다.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a에서 b까지 fx라는 놈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할 거야. 됐어? 그래서 다시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됐니? 얘가 정의가 뭐라고 그냥 뭐 해주면 된다고? 두 점을 뭐 해서? 연결하고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잖아. 기울기 구하는 공식 우리 알고 있는 거.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얘를 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자, b 빼기 a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 x 값의 변화량 델타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모 델타 쟤는 변화량이라고 읽죠. 마찬가지로 요 차이는 y값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래서 당연히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 있죠. 됐니? 마지막 한 가지 표현도 또 똑같은 표현들이야 다. 얘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델타 x분의 우리 델타 y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라고 표현하지. b라는 값은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값이니까 b 자리에 그냥 a 플러스 델타 x를 써버리는 방법. 됐나요? 요 모든 게 다 뭐라고?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식들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평균 변화율을 구했었어. 평균 속도 같은 거 아까 얘기한 거. 그랬더니 어떤 놈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너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잖아. 수학적으로. 뉴턴? 그치?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지? 야, 그래. 평균적으로 내가 변화한 건 얼마만큼 변했는지 알겠어. 나는 이제 순간순간의 변화율이 궁금해진 거야. 괜찮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했었어? 이 둘의 간격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 보자. 그게 아이디어였어. 시작. 미분. 여기 있던 요 점을 최대한 A라는 점에 가까이 보낼 거야. 한 요 정도 보내보자. 이런 기울기 생길 거라고. 평균 변화율 구하면. 그치? 얘를 무한히 가까이 보내면 뭐가 만들어진다?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진다라는 아이디어였어. 요게 뭐야? 순간 변화율의 정의죠. 됐나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순간 변화율.
근데 이거 다 한 번씩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자, 순간 변화율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자, 당연하게도 B라는 요 점이 A라는 점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뭐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속성은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어. 연속은 보장되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뭐 해주자고? 요 간격을 매우 좁게 만들어주자고. 그래서 리미트 델타 x를 최대한 좁게 만들 거야. 그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을 계산하자라는 거야. 이게 순간 변화율의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얘는 요 아래식에 적용해 보면 똑같이 그냥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돼.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괜찮을까?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보내겠다고. 그냥 평균 변화율의 극한 취한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나도 얘한테 극한을 취해서 표현하고 싶거든. 얘는 델타 x라는 게 없잖아. 맞지? 그럼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상 b라는 요 값이 뭐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a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뭐? 리미트 b라는 값이 a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야? b-a분의 fb-fa. 요게 다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됐니? 자, 그럼 요 세 개의 값은 얘들아 무슨 값? 극한 값이다. 그럼 극한 값이라는 건 어때요? 존재하기 위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맞잖아. 그럼 내가 직접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했었단 말이야, 우리가. 니네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서 존재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걸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연속이 보장된 상태에서 요것처럼 다음처럼 생긴 극한값이 존재하면, 즉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같으면 우리는 앞으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니?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미분 계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미분 계수와 동일해요. 그 표기를 F'A라고 했던 거지. A에서의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괜찮을까? 그래서 뭐 아이디어는 이런데 얘를 좀 다른 문자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확한 정의. 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당연히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F'A라는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미분 가능의 정확한 정의가 될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럼 F'A를 조금만 더 보면 F'의 정의는 얘들아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했어. 여기서도 보일까요? F'A라는 놈은 첫 번째, 요 놈을 갖다 쓸 거야. 대신 이제부터 델타 x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 h로 바꿔서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돼요. 제가 안 보이지 않냐? 그럼 보여? 미안해, 내가 살을 좀 빼볼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자, b가 a로 간다라는 말은 조금 어색해. b, a 모두 상수일 거니까, 그치?
그래서 B는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문자로 바꿀 거야. 어떤? X라는 문자로. 그래서 X가 A로 다가간다.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또 이 두 가지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F'A라는 건 미분계수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요놈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뜻이라며. 됐어? 걔를 부르는 명칭 뭐라고 하자? 좌미분계수 그리고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좌미, 우미.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좌극한, 우극한이었던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여기까지가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이었지.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설명을 했어. 필요한 내용들. 다 좀 기억이 좀 되살아나니 얘들아? 그쵸?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표현이 이런 뉴턴의 표현이 있지만 라이프니츠라는 놈의 표현도 있다.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분의 표현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요거. 자, 얘를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현하면 델타라는 건 알파벳 D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가 되지 요놈이? 같은 표현이야? dy dx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건 기호라고 해서 dx분의 dy가 아니야. 요거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dy d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읽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고 했냐면 알파벳 순으로 읽으라고 했어. 영어의 그 어법 순서로 생각을 해봐. 그럼 주어 다음 뭐 나와야 돼? 동사. 그 다음은 목적어, 부사는 마지막. 거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동사. 미분하다. 미분하다가 뒤로 시작해 알파벳이. 알겠지? 찾아봐. 발음을 못하겠어. 스펠링은 아는데 못 읽겠어 지금. 부끄러워서. 자, 그 다음에 뭐를? y를.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y라는 식을 미분하는 거야? x에 관해서. 알겠니? 근데 y는 뭔데? y는 fx라는 거 함수를 쓸 거 아니야. 그치? y 자체가 바로 fx야. 그래서 요 같은 표현으로 미분의 fx를 x에 관해서 라고 쓰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됐을까요? 네. 정확한 스펠링은 기억이 안 틀릴 수도 있는데 요게 아마 미분하다일 거예요. 동사요. 한번 찾아봐요. 알겠죠? 그래서 맨 앞자 D를 써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근데 아마 방학 때 우리 특강할 때 요거 대입해서 푸는 게 매우 귀찮아가지고 내가 우리 뭐부터 하자. 미분하는 방법부터 배우자라고 했었을 거야. 기억날까?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은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자, 3x 미분하면. 오, 잘 찍었어. 좋아. 자, x제곱 미분하면. 오케이. 날 봐. 오케이. 날 보라고 너. 야. x 5제곱 빼기 3x 미분하면. 네? x 5제곱 빼기 3x. 미분하면? 아, x 5제곱 빼기 3x. 5x 3x요? 어. 마이너스 오케이. 다 기억나요? 미분 방법? 차수 내리고.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 한 유형 2개 정도 풀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디어로. 아마 1쪽, 2쪽까진 풀 수 있을 거라서 1, 2쪽을 풀고 내용을 더 볼 겁니다, 참고로. 1쪽 펴봅시다.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미분계수의 응용 조금만 설명하고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활용, 응용. 자, F'A라는 놈 정의 한 번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F'A라는 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요게 F'A의 정의였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정의. 됐니?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문자들은 조금씩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라 해요. 자, 일단 공통점을 한번 바라볼게, 얘들아. 공통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무조건 분모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그래. 왜? 평균 변화율을 극한취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분모에 있으면 돼요. 됐니? 그래서 이 규칙은 f'a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 쓰는 식들은 다 f'a와 같은 값들이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소리 분모 2h 빼기 fa-h. 자, 얘도 f'a입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만 맞춰주면 돼요. 됐니? 자,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분의 fa 플러스 h 제곱 빼기 fa. 요것도 당연히 f'a랑 같은 값이 됩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모양 맞췄으면 다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모양만 맞춰준다면 무조건 다 진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표현들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야. f'a라는 놈을.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반대인 상황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 자, 만약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h 제곱분의 fa 플러스 h 제곱이 빼기 fa가 존재한다면 f'a가 존재하는 것인가? 뭐 다른 말로는 미분 가능하냐? a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즉, 요 놈은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것들은 다 똑같이 f'a라며. 맞지? 근데 반대로 이런 좀 변형된 식이 존재했을 때 그러면 프라임도 존재하는 것이냐가 질문이라고. 지금 대표적인 기출 문제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참고로. 맞을까 아닐까? 참일까 거짓일까? 하나만 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세제곱분의 fa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fa. 얘가 존재할 때 f'a가 존재하는가? 이건 거짓말일까? 참일까? 자, 첫 번째 건 거짓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건 참입니다. 원리는 정의대로 푸셔야 돼요. 어떤 정의? 극한값 정의. 다시 아까도 말했어. 미분계수는 어찌됐든 뿌리는 극한값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뭐가 같다라는 뜻이지? 좌극한 우극한 같다잖아. h가 0보다 클 때 h 제곱분의 fa 플러스 h 제곱 빼기 fa. 얘가 같다라는 말 아닌가? h 0의 좌극한 h 제곱분의 fa 플러스 h 제곱 빼기 fa. 존재한다라는 말은. 됐지? 자,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당연히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다라는 뜻이겠죠. 누리야, 혹시 둘의 차이점이 눈에 보일까? 혹시 위아래식 흰색식들의 차이점이 살짝 보일까? 다시 잘 봐, 얘들아.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뭐랑 뭐가 같다? 좌미 우미가 같다지, 그치? 그 좌미 우미가 뭐였지? 리미트 이게 뭐 우미겠죠?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랑 리미트 h 0에 좌극한 fa 플러스 h 빼기 fa. 잘 안 보여. 투시 써? 알겠지? 오늘 허락해 줄게. 자, 요거 두 개가 같은 게 미분계수 존재인 거잖아. 그치? 자, 이 말을 그래프에서 살짝만 보여줄게, 얘들아. 어떤 뜻이냐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a라는 값이 요 놈이야. 그럼 이 주황색은 h가 양수라는 뜻이지. 그럼 어찌됐든 간에 a보다 큰 값이란 뜻이거든. 즉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파란색은 어때요? 이거 대입하면 a보다 작은 값이야. 음수기 때문에 0의 좌극한. 그럼 어때?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 둘이 같아야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이 의미야. 근데 요식은 잘 봐. 제곱이지. 양수 넣나 음수 넣나 결과가 똑같죠. 무조건 a보다 큰 값인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요건 무조건 뭐야? 우미야. 근데 얘도 우미야. 됐니?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우미랑 우미가 같다라는 말밖에 안 돼. 우미랑 좌미가 같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아래식은 어때요, 얘들아? 세제곱의 특성이지. 음수는 또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얘가 뭐야? 0보다 큰 거를 넣어서 세제곱? 얘 우미 맞아. 근데 얘가 좌미가 되겠죠. a보다 작은 값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미 좌미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맞지. 이런 차이점이 존재해요. 됐나요? 그래서 변형된 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존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돼? 매번 따져야 돼요, 직접. 우미좌미를 다 대표하고 있는 값들인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겠죠? 네. 근데 아마 오늘 풀 문제는 거의 요 왼쪽에서 끝나긴 할 건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요거를 종종 나왔었어가지고 꼭 풀어볼 거야, 우리는 수업 시간에. 오늘은 말고. 그래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요. 아마 6쪽인가까지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프린트 갑시다. 오케이. 자, 미분가능 도함수 내용 좀 빠르게 좀 다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오늘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오늘 끝내버리고 접선까지 하는 게 원래 바람인데 불가능하겠지? 미분가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얘들아, 미분가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y는 fx가 앞에서 한번 얘기는 했어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지? 정의가? 미분 가능이야? 정의가 뭐지, 정의가? 언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왜 말 안에 있잖아, 여기 어딘가. 없어? 자,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돼요. 그럼 미분 가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야. 괜찮아? 근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좌극한, 우극한,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였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요 놈도 뭐가 보장이 되어야 돼? 연속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연속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분계수 정의조차를 쓸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치? 그런 다음에 뭐가 같으면 된다고? 좌미, 우미 같으면 된다고 했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저게 다르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이 큰 범주냐, 미분 가능이 큰 범주냐. 집합으로 치면.
연속이 커, 미분 가능이 커? 뭐가 커? 연속이 커, 미분 가능이 커? 자, 니네가 명제를 처음 배웠을 때 진리집합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조건이 많아질수록, 내가 지켜야 될 조건이 많아질수록 집합은 작아져요. 왜냐면 어떤 조건들에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다 교집합이잖아. 집합의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지. 미분 가능이라는 놈은 연속도 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더 작은 집합이겠죠,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으면 당연히 연속하는 함수들이 더 크겠지. 한마디로 연속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놈들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게 어떤 형태를 갖는 경우야? 대표적으로 첨점을 갖는 함수들. 뾰족한 점.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게 이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이죠. 뭐 대표적인 예시들인 거지. 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는 말이 나오면 뭘 의미하는 거죠? 정의역 내에서 항상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그냥 미분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고. 자, 저게 확장돼서 도함수라는 놈이 생기게 됩니다. 도함수. 도함수가 뭐야? 다 기억이 안 나는 거네? 재혁아, 도함수가 뭐지? 생각 좀 해보라고 일부러 영어에 썼어. 도함수가 뭐야, 얘들아? 자, 니네가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배우거든요? 일치함수라는 표현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뭘 먼저 배우냐면, 점 찍는 걸 먼저 배워. 1,1, 2,2,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맞지? 점을 찍다 보니까 어때? 내가 매번 대입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걸 그냥 모든 점을 다 연결해서 1차 함수를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자, 똑같아. 미분계수라는 놈은 모양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함수값과 비슷하게 생겼어. 어떤 걸 집어넣는 거지. 맞아? 저 과정을 매번 내가 리미트로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식으로 만든 거지, 새로운 함수. 됐나요? 그래서 도함수라는 함수는 어떤 거예요? 원래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x였고 공역이 y였던 함수였던 거야, f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 중에 뭐 a라는 값이 f의 a라는 값으로 대응이 되겠지. 이게 그냥 함수의 정의야, 지금. 됐어? 근데 야, 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야. 그게 도함수야. 어떤 함수? 지금 정의역에 있는 모든 함수를 대응시켜 볼게. 어디에? 미분계수에. 각각의 미분계수 값에. 즉, 요 놈은 미분계수 집합인 거야. 그럼 내가 1을 넣으면 그 1을 원래 f라는 함수는 f1에 대응을 시켰던 놈이라면 f'이라는 함수는 뭐라고 하자고? a라는 값을 그냥 f'a라는 값으로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다. 그게 도함수라고. 요 놈의 이름을 f'x라고 부르자고. 약속인 거야, 그냥. 정의인 거야. 됐니? 그래서 도함수 f'x, 즉 y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즉 모든 정의역 내의 모든 원소가 미분계수를 가질 때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요 놈이 바로 fx의 도함수야. 이렇게 명칭하는 거야. 대신 요 놈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로 정의하자입니다. 당연히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도함수를 내가 정의할 수 없어요. 다시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 됐니? y는 fx. 근데 요 놈은 딱
3일 때만 f 프라임 3만 얘기할 수 없어. 얼마인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도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였으니까? 미분 가능해야 돼, 전체에서. 그랬을 때만 f 프라임 x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한 점이라도 미분 불가하면 도함수 원래는 만들 수 없는 거야. 괜찮을까? 네.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배웠던 거야? 미분법을 만들어낸 거지. 자주 쓰는 함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들 있잖아. 그치? 참 이쁜 함수. 끊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 되는 놈들. 맞냐? 그 놈들은 항상 미분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얘로 미분법, 공식을 만들어 보자. 였던 거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미분법. 자, 실제로 다 대입을 해서 만든 거예요. 요 정의에 알겠죠? 그래서 자, y는 c라는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y는 c 상수. 미분하면 뭐 되는 거였지? 한 번만 보여주고 지울게. 그냥 저기다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미분을 하면 리미트, 지금 fx가 쉽게 말해서 상수함수야. 그래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에 대입해주면 돼. 됐니? 근데 상수함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괄호 안에 뭘 집어넣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c 나와요. 됐어? 그럼 이건 무조건 얼마야? 0이지. 분자가 확실하게 0이잖아. 괜찮니? 0분의 0꼴 아니야. 잘 봐야 돼, 얘들아. 얘는 0보다는 어찌됐든 조금 크든가 조금 작아. 근데 분자가 확실한 0이야. 그치? 그럼 이 값은 0입니다. 됐니?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한 번만 더. y는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그래서 y는 x 미분하시면 생각해. fx가 그냥 x인 거야. 지금 y는 x 미분할 거니까. 알겠지? 그럼 내가 x 더하기 h 대입하면 x 더하기 h에서 x를 빼는 거야. 됐냐? 그럼 뭐만 남아? h분의 h만 남는다. 됐어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미분하면 1 되는 거지. x라는 건 미분하면 1 됐었어. 그래서 괜찮니? 됐어요? 자, 그 다음 y는 x의 n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n은 여기서 2 이상의 자연수. 누리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기억나니? y 프라임을 n x n-1제곱 된다고 했었어요. 차수 하나 내려간다고. 그치? 얘들아, 이거 다 기억. 뭐 다 반응들이. 재혁아, 너도 힘드니 오늘? 그거 괜찮아? 이거 왜 저렇게 되는 건지는 또 보여줘야겠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이야. 이거 실제로 계산해서 저렇게 나온 거야, 얘들아. 알겠니?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전개하셔야 돼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전개해서 나올 건데 뭐가 나오냐면 x의 n제곱 하나 튀어나오겠지. 근데 얘는 어차피 뒤에 있는 x의 n제곱이랑 소거될 거야. 맞아? 그럼 그 다음 남는 게 누굽니까? 아직 이항 정리를 안 배우셨지만 전개를 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곱하기 h가 남아요. 다시 x n-1개에 h 하나 곱한 꼴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튀어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x의 n-2제곱 h제곱 튀어나올 거야. 즉 h의 개수가 계속 많아질 거야. 하나씩. 우리가 전개할 때 그렇게 쓰잖아.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x 세제곱
3x 제곱 y 3x y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쓰잖아. 앞에 거 지수가 하나 줄면 뒤에 게 지수가 커지잖아. 일씩. 그쵸? 그래서 0분의 0꼴이야. 그럼 h를 한번 내가 약분하겠지. 맞아? 그럼 이 뒤에 놈들은 h가 무조건 남아. h가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어때? h에 엮는다며. 이거 다 사라져요. 날라가. 그래서 뭐만 남아? 요 놈만 남게 돼. 그게 바로 미분한 결과라고. 저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의에 입각해서 저렇게 다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됐니?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걸 가지고 우리는 미분 한번 연습해 보자면, 자, y는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1 미분 좀 합시다.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재하야? 응? 네, 그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y''은 3x 제곱 마이너스 14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쌤이 아까 도함수 쓰셨을 때 있잖아, 얘들아. 그 도함수의 정의 썼죠. 그 아래다가 좀 하나만 적어주세요. 내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뭐냐면 내가 f'x의 정의를 썼을 거야. 그치? 얘랑 똑같은 표현 뭐가 있죠? 같은 표현? y'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 이유는 시작이 y는 fx였어. 요 놈에서 f'x는 y'이라고 써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표현이고, 또 이건 뉴턴의 표현이고 라이프니츠의 표현이 존재해요. 맞지? 그게 뭐였죠? 순간 변화율의 정의.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게 있었어. 그치? 기억나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게 순간 변화율 시작이라고 했잖아. 됐나요? 요 놈이 dy dx가 되는 거야. dy dx. y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어, 쌤이? 자, 영어 어순으로 읽으시면 돼. 알겠지? 동사 먼저 나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뭐 한다? 미분한다. 알겠죠? 누구를? 목적어 y를. 부사 뭐로? x에 관해서. 라고 읽어달라고 했어. 이 순서로. 알겠지? 그 이유가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같은 표현이에요. 미분한다. y를 x에 관해서. 알겠죠? 또 y랑 fx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fx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기호들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 좀 거기다가 추가 좀 해 주십시오. 됐어? 좀 더 해야 돼. 아직 멀었어. 자, 그럼 저 미분법의 응용 좀 한번 살펴봅시다. 별건 아니에요. 야, 당연하게도 c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상수배 했어. 어떤 함수를 상수배해서 미분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정의를 생각하는 거야. 잘 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러니까 요걸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c 곱하기 f의 x 더하기 h 빼기 c 곱하기 fx가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c라는 게 그냥 뭐 하겠어? 묶일 거 아니야. 상수배. 그럼 얘는 뭐야?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는 f'x겠죠. 됐니? 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상수배는 따로 빼서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예시로 치면 y는 3x라는 놈이 있었어. 이거 미분하면 그냥 y는 3이 되는 거야. 위에 거랑 관련해서 쓰면 3 곱하기 x였던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x를 미분하면 1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3에다 1 곱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상수배 빼서 그냥 x만 1로 미분하면 된다고.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에 또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번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입니다. 자, gx 뿔마 gx 미분해 보려고. 됐니? 그럼 내가 얘도 각각 쓰면 되거든요. 더하기이기 때문에 쪼개서 쓸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그냥 뭐야? 각각 미분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놈의 예시로 이제부터 요놈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걸 미분할 수 있는 거야? y는 x, 저거 미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미분한 거야. 요 원리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어떤 형태? 곱미분. fx 곱하기 gx를 미분해달라. 얘는 곱미분이라고 해서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아마 우리가 뒤에서 풀 문제 중에서 있을 거예요. 요 증명 과정이 박스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라 지금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말을 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요거의 증명 과정은 뒤에서 박스 문제로 풀 거야. 같이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응용돼서 우리는 3개짜리도 할 수 있어요. 자, x는 빼고 쓸게. 오른쪽 쓸 때 길어서. 자, 3개짜리 미분하실 때도 f 미분 나머지 그대로 2개 플러스 f 그대로 요번엔 g를 미분 마지막은 h만 미분 이렇게 하나씩 미분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됐니? 3개짜리도 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됐어요? 자, 그럼 요놈의 응용으로 fx의 제곱도 미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얘들아, fx의 제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f 곱하기 f죠. 제곱이라는 건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미분하면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얼라리 요 두 개는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f'x 곱하기 f 됐나요? 그래서 뭐가 된다? 2 곱하기 fx f'x가 된다라고 했었어. 기억이 날까? 다 기억나? 다 나서 조용한 거야? 아니면 새로워서 조용한 거야? 아니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뭐야? 용수 괜찮아? 너 눈이 거의 울어 지금. 됐니? 얘를 읽는 방법이 자, 요 놈을 한 문자로 봐봐 얘들아. 그럼 어떤 거의 제곱이야? 그치? 얘들아, x제곱 미분하면 뭐야? 2x래매. 맞아? 어떤 문자의 제곱은 미분하면 2가 앞에 나가서 곱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걔를 요 부분 겉미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문자의 제곱이다. 그런 다음에 뭐 해주라고? 속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해줘라. 속미분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미적분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수투에서도 알아놔야 문제가 좀 편하게 풀려서 여기까진 기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거의 애들 죽어가는데 어떡하지? 다 이거 할 수 있겠니? 네. 네. 자, 그럼 이제 찐막. 왜? 뭐가? 어떤 게? 찐막. 나눗셈. 니네 고1 때 배운 거. 니네 학교 쌤이 가르친다며 이거. 나눗셈 푸는 방법. 어떤 fx라는 놈을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미안해, 알파라고 좀 바꿔줄게.
얘들아,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의 형태가 돼야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요걸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었다고 들었어. 한 선생님께서 이거를 고1 때 알려줬다라고 들었거든? 기억나니? 원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번째. 양변에 뭐 대입해, 얘들아? 양변에 뭐 대입하지? A를 집어넣으면 F, A, 알파, 미안해. 알파를 집어넣으면 A 알파 플러스 B라는 식이 될 거야.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곱의 미분을 배웠으니까 오케이? 양변을 미분할 수 있을 거야. 이거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지. 됐니? 근데 미분하고 결과적으로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사라져요. 그래서 F 프라임 알파는 A가 됩니다. 이걸로 풀 수 있는 거가 있었어, 고1 때. 이거 다 방학 때 했던 것들이라 같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쌤비 37쪽이 아닌가? 잠깐만요. 맞아요. 37쪽에 40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오른쪽 끝에. 우리 미분계수에서 요거 했었어. 근데 이제 도함수를 보는 거야. 37쪽 오른쪽 맨 아래. 그거 설명을 안 했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갖고 있는 수업 프린트에 그 문제가 없어가지고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자, fx 더하기 y 그 다음에 fx 플러스 fy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4x 더하기 y 4xy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됐니?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 요놈? 첫 번째 x에 0 넣고 y에 0 넣어요. 여기까지는 미분계수를 풀든 도함수로 풀든 똑같아. 그럼 f0은 0이라는 조건 나올 거야. 일단 요 식에선. 이게 항상 0 나오는 건 아니고. 됐어? 그런 다음에 뭐 해주면 돼? f'x를 직접 구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계수에서는 요게 f'1, f'3 막 이런 값들로 했는데 사실은 그냥 도함수 이용해서 바로 구해도 돼. 다른 거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니? 그럼 f'x의 정의는 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며. 괜찮을까? 그래서 뭐 해주면 돼? y 자리에 h 써달라는 얘기야. 괜찮아? 네, 그럼 주어진 식에 적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4xh만 남아요. 위의 식을 반영하면. 여기까지 괜찮을까? y에 h 넣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 됐어? 그러니까 y에 h 넣고 fx 이항한 거야. 그럼 요 놈만 남겠지. y에 h 넣어서. 됐니?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 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 얘들아. 그리고 플러스 h분의 4xh가 보여야 돼요. 쪼개서. 자, 일단 첫 번째 빼기 0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맞지? 근데 빼기 f0은 어때? 0이니까 가능해. 그래서 매번 확인하는 거야. 문제 풀 때마다 항상 00 집어넣는 거. 됐니? 그러면 결론 f'x는 뭐가 된다? f'0 플러스 4x가 돼요. 우리는 지금 도함수를 찾았어요. fx 미분했더니 1차식 됐다라는 뜻이야. 이제 여기다 내가 마음대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또 기억이 나니 혹시? 편미분?
아무도 기억이 안 나죠? 요 놈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편미분. 자, 일단 요거는 무조건 하는 거야. 뭘 쓰든 간에 알겠지? 문제에서 사용이 될 거야, 저걸 알겠죠? 그런 다음에 편미분하라고 했어요, 놈을. 편이 뭐였어, 편?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둘 중에 하나만 문자로 보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결과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죠? F'X를 내가 원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F'X가 내가 원하는 답이야, 지금 이 문제에선. 알겠어? 그럼 누구를 없애야 돼? Y를 없애야 돼요.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Y에 0 대입할 거야. Y를 없애기 위해서. Y에 0 대입해야 뭐 Fx 이런 것들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됐니? 요 과정만 기억하면 첫 번째 편미분은 Y로 미분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식에 Y에 0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식 나와요. 됐나요? 한번 해볼게. 자, Y로 미분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단계. 자, X는 숫자 취급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좌변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얘들아 Y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을 문자야. 식이야, 식. 미분한다고 0 되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F' X 플러스 Y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니? 자, 우변에서 얘들아 Y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얘는 무슨 취급? 상수라고. 그래서 쟤는 0 돼요. 알겠어? 그런 다음에 FY Y 있는 놈이다. 미분하자. F'Y 됐어? 그런 다음에 X는 상수 취급이라며. 그치? 그 저거 미분하면 4X. 괜찮을까?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Y에 얼마 대입하라고? 0 대입. 그러면 F'X는 F'0 더하기 4X.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기서 말했던 거라. 됐죠? 당연히 서술형은 안 돼. 알겠지? 고생했습니다.